안녕하세요. 김보라입니다. 12월의 첫 거래일 국내 증시 받아든 성적표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929포인트까지 오르면서 1930선 턱 밑까지 추격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오르더니 드디어 500선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 마냥 기분 좋게 봐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고수들의 똑소리 나는 투자 비법이 살아있는 대박클럽. 오늘은 매주 수요일 만나 뵙는 분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 온라인 PB센터에서 전장석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분석부터 빨리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시장 한간에서는 변동성 장세의 연장선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아직 기정학적 리스크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연평도의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죠. 추가적으로 올해 말까지 또 훈련을 한 번 더 하지 않겠나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종합주가지수의 월봉을 바라보면서 전반적으로 10월 달에 상승 탄력성이 둔화되면서 10월 중반 무렵에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흐름들이 지속적인 순매수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소 관망하는 양상들이 나타났고, 이것이 11월 달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들이 급작스럽게 출현되면서 변동성 확대 국면, 또 시장에서의 변곡점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외 증시에 대한 변수 요인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이제 긴축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 그래서 11월 달에만 지준율을 2번이나 올렸던 그런 분위기들을 고려해 본다면 이거 중국발 위험들이 솔솔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유럽은 유럽대로 금융위기의 확산 분위기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한 종목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서 수익을 내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또 지난 한 주, 지난 목요일부터 이번 주까지를 좀 되짚어 본다면 어느 종목이 주도주인지 눈을 씻고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다만 강한 종목들은 돌아가면서 움직이더라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도 장중 선물 시장이 저평가되는 백오데이션 상태까지도 위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프로그램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올라가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분위기들이 연출했는데, 반면에 외국인 투자가들 매수 주체라고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 왔었던 외국인들은 300억 수준의 소폭의 순매수를 그치는데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동안 쉬었던 투신권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는 모습들을 보여줘서 시장이 그동안 진행해왔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고요. 또 환율 시장 같은 경우에도 1,150원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저점을 고려해 본다면 여전히 아직까지는 반등의 흐름들, 즉 1,100원대에서 1,150원대까지 올라온 분위기들을 고려해 본다면 비록 환율이 떨어지긴 했어도 여전히 환율 상승에 대한 압박감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외국인들의 매도로도 연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한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나 또는 종목을 확대해서 수익을 내볼 만한 종목들을 고르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결국 10월 달에 우려했던 시장의 변동성들이 11월 달에서 잠시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12월 달도 여전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12월 달을 시작했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 월봉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합주가지수 월봉을 보니 지난 12월 달 나타났던 흐름들, 즉 상승 탄력성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11월 달 주가가 상승세를 강하게 보여줬지만 결국은 윗꼬리를 달고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결국 10월 달이나 11월 달은 그 연장선상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12월 달 초에 강한 모습들이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고요. 특히 다음 주는 염두에서 보셔야 될 것은 옵션의 만기주가 들어오는 주간입니다. 특히나 지난 11월 달에 한 번 학습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한 우려감들도 함께 점검해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은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중국과 북한 그리고 유럽의 리스크까지 변동성이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12월 장 한 달간 어떨까요? 일단 12월 시장 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고비입니다. 예. 12월 월봉이 양선을 기록하느냐, 음선을 기록하느냐의 모습을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봤을 때 네. 12월 시작을 강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12월 달에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우려했던 다소간의 조정 과정들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인데요. 그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다음 주까지 진행될 수 있는, 제가 다음 주 이 시간에 나왔을 때 시장 분위기들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한 기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매매 흐름들이 순매수 기조를 강하게 나타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자칫 12월은 다소 좀 조정 과정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유럽과 중국에서 호재성 내용들보다는 다소간의 불안 요인들이 자꾸만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가 3분기 때 실적들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비교적 고른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들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동안 상승했던 분위기를 고려해 본다면 다소간의 좀 호흡 조절 과정들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강한 종목들 외에는 종목을 늘려가는 전략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새롭게 투자하려고 하는 종목들은 일단 센 종목들 위주로 지지선을 중심으로 한 트레이딩만이 오히려 수익 측면에서 또 리스크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는 새로운 종목을 매수하는 것보다는 보유하던 종목 중에 주도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진단을 내려주셨으니까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고수들의 투자 노하우를 명쾌하게 전해드리는 고수들의 투자 비법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매주 수요일 순서인데요.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이 이어집니다. 누구나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 가능한 수익률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실전 트레이딩 기법,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지금부터 함께합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요.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강의 끝난 이후부터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문자 번호는 무료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주시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대박클럽 게시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도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그렇다면 앞 시간에 살펴주셨던 관심 종목들이 오늘까지 어떠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관심 종목 AS 시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살펴주셨던 종목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업종 들어본다면 자동차, 화학, 그리고 중국 관련주까지 다양한 업종 종목들을 짚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화학 업종이 굉장히 흐름이 괜찮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룹주들도 상승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관심 종목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난주나 이번 주나 전반적으로 시장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시장이 불안할수록 가장 강한 종목들만이 살아남을 것이고 그 종목들이 가장 늦게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크게 5개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주들만을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는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이번 주에 비교적 한 5일 중을 본다라면 3일은 오른 것 같고요. 예. 이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산업과 관련돼서 2차 전지와 태양광이 핵심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대표적으로 LG화학, 삼성 SDI, SK에너지, 현대중공 이렇게 4종목 말씀드렸는데 또 고른 흐름들이 비교적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중심에만 포커스를 둬서 호남석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초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반등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삼성전기와 LG디스플레이 2종목만 보자라는 말씀드렸고 또 이들 종목들 비교적 주가 하락 없이 완만하게 올라왔던 것 같고요. 중국 관련돼서는 중국은 여전히 소비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가져갈 겁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동안 많이 돈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정책적인 기조 자체가 금리는 올리더라도 소비는 확대하는 구조다. 그래서 소비와 관련돼서는 그 CJ 오쇼핑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종목들 또 CJ CGV 괜찮다는 말씀드렸고 게임 관련주 NC소프트, CJ 인터넷 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지주회사와 관련된 테마도 갖고 있으면서 그리고 희귀금속에 대한 개발, 또 자원개발과 관련돼서 테마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 삼성그룹 중에서 삼성물산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5개 섹터에서 비교적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인 종목들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삼성물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물산은 이번 주 초 월화수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흐름들이 아주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세가 분출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주가가 상승 탄력성을 강하게 이어오고 있다는 점 비교적 좋고요. 주가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짧게 보시더라도
직전 고점을 넘어서는 분위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특히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그 2007년도 고점대를 아직 넘어서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 중에서는 호남석유를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호남석유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물량들을 내놓았던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매수에 가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추가 상승 여력들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좀 길게 보면 여전히 새로운 고점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있습니다. 근데 LG화학과 호남석유는 섹터가 좀 다른 영역들을 갖고 있죠. 하지만 호남석유라든가 하나케미칼처럼 나름대로 기업의 성장 가치하고 수익 가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회사들은 이전에 많은 돈을 벌어놓던 것들을 주가 상승을 위해서 매출액 신장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시각을 긍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시라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많이 질문하시는 이제 종목들이 있습니다. 자동차, 또 LG화학 많이 올랐는데 이거 다시 사도 괜찮습니까? 라는 말씀을 물어보시는데요. 투자할 곳이 없으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미 가지고 계시다라면 확대하는 것은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나는 너무 높아서 못 사겠다라고 하시면 우선주 사시면 됩니다. LG화학 우선주가 전전일에 거래량을 분출하면서 강하게 움직였고요. 본주가 좀 밀리더라도 12월 달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흔들린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본주가 밀리더라도 우선주는 가격의 갭을 좀 메꿔주기 위한 흐름들이 전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를 위해서라도 시장 종목들을 골라본다면 말씀드렸던 5개 섹터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기다렸다가 추세선에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종목들을 많이 확대해서 보지 마시고 말씀드린 종목 중심으로만 보셔도 크게 위험성을 줄여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 AS 해드렸습니다. 투자하실 때 다시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장석의 실전 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요, 북한발 리스크를 집중 분석하면서 잠시 미뤄뒀던 강의 내용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강의였죠. 세계적인 투자의 기재 워런 버핏의 투자 전략 9가지 중에서요, 5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5가지 투자 전략 중에서 관련한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예, 워런 버핏의 이제 우량 기업을 판단하는 9가지 질문이라고 우리가 이제 내용을 적어 놨는데요. 그 중에서 네. 이제 5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에 이제 소비자 독점적인 사업이냐? 그러니까 시장을 나름대로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것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 주가의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본다라면 우리 내수 시장 세계적으로 지배력이 높은 회사 하면 삼성전자가 나름대로 반도체 쪽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LG전자하고 삼성전자의 휴대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스마트폰에 많이 뺏기긴 했지만 비교적 시장 지배력이 높은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내수 쪽에서 본다면 현대차 같이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과점 상태에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내수 쪽에서 최근 태양광 쪽에서 본다면 태양광의 소재를 가지고 모래를 가지고 태양광 방막을 만드는 회사 OCI 같은 회사가 나름대로 현재 시점에서는 지배력을 갖고 있는데 향후에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대기업이 이쪽 분야에 진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서 가장 실적이 좋은 또 수주 실적들이 많은 LG화학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업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결국 이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비교적 강하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수익성이 높고 상승세인가? 라는 것을 봐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수익성이 계속해서 좋아지면서 주가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회사 꼽으라고 하면 2가지는 핵심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죠. LG화학 그리고 기아자동차입니다.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적이라든가 신차에 대한 메리트도 현대차가 계속해서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 기아차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 우리의 눈높이와 중국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시장은 반도체 다음으로 시장 규모라든가 소비 규모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는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LG화학 같이 이렇게 수익성도 높고 기업의 성장성, 매출액, 이익률, ROE, 퍼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본다면 돈을 많이 벌어서 유보율을 쌓아놓고 이 유보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중요한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는데 과거에 현대차가 그 IMF가 터지고 나서 기아차를 인수했듯이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쪽에 돈을 썼다라는 것이죠. 이런 회사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사업 분야가 좀 다르고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래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안 되는 케이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금호그룹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워낙에 많은 돈들을 끌어들이면서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상당히 고생했던 기억들이 있죠. 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향후의 영업 전략들, 사업 전략들이 아주 중요한 관건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건설 자체로만 본다면 시장 지배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고 노하우도 갖추고 있고 외국계에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내 건설사입니다. 수주 실적도 아주 좋죠. 그런 측면에서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좋지만 이것이 합병되는 기업과 시너지를 내지 못했을 경우 또 재무적인 취약성들도 연출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기업들 관점에서 얼마나 자산을 잘 운용하느냐가 중요한 게임이 될 것 같고요. 또 주주의 자본, 즉 여러분 주주가 투자한 우리 투자자들이죠.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는가라고 내는 기업들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말씀드렸던 회사들입니다. 주주는 두 가지의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 매출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을 많이 만들어내서 이 돈을 회사에 유보를 해서 나중에 이것을 주주한테 배당을 줄 것이냐라고 하는 배당 성향이 높은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이 배당을 주지 않고 이것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또다시 새로운 영업원을 만들어내고 매출을 증가시켜서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결국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시세 차익을 노릴 수가 있겠는데 배당 수익보다는 시세 차익이 우선이죠.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LG화학이 대표적이고요. SK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1000% 이상 가면서 중공업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것을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에다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망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돈을 벌어서 이것을 해외 쪽에다 투자를 해서 해외 쪽에서 다시 그 영업 라인들이 돌아가면서 매출액을 증가시켜서 이것을 기업 가치로 늘리는 회사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익을 내부적으로 잘 유보해 놓는 회사, 그래서 그쪽 분야에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불황이 닥쳐도 회사에 대한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한화라든가 삼양사, CJ 이런 지주사들이 대표적으로 유보율이 높은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워런 버핏의 우량한 기업을 판단하는 질문들 살펴봤는데요. 나머지 질문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예, 여섯 번째로 이제 살펴드리게 되면 영업활동에 쓰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네. 또 앞서 말씀드렸던 유보된 수익을 얼마나 자유롭게 재투자할 수 있는 과거의 그런 히스토리가 있고 그런 경영 전략 또는 CEO의 철학들이 있는가라는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유보 수익을 얼마만큼 주가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투자를 잘하는가. 그래서 이런 시장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물가가 상승을 하면 예를 들어서 면화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고 하죠. 그리고 또 유가 움직임들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금값도 많이 올랐고요. 이렇게 원재료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것을 제품가에 반영을 해서 매출이라든가 또는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을 만큼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회사들이 또 나름대로 안정된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영업활동에 쓰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건데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시장의 성숙기의 산업에 진입을 해서 더 이상 돈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계속 이제 생산만 해내고 네. 기업만 돌리면 돈이 나오는 그런 회사들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게임 산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유망한 인력들, 또 네트워크들, 또 노하우들을 갖춰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바일 게임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라든가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이런 쪽에 진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용은 적게 들어가고 판관비와 영업비용이 적게 들어가면서
영업 수익률이 좋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본 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기업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수익성은 많아진다. 근데 계속해서 재투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는 회사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많은 수익성 또 시장 지배력이 높기 때문에 그런 주가 상승을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이런 해당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IT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인력에 좀 집중하는 회사, NC소프트라든가 네오이즈게임즈, 특히 제약 업종들 중에는 셀트리온, 이런 제약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인력에 집중적인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있지만 한번 투자해놓고 나서는 향후에 수익성을 계속해서 담보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대표주자고요. 다음이라든가 NHN 같은 경우에도 뭐 투자된 것보다는 판관비 형태의 비용들만 많이 들어간다는 측면에서는 관심 있게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수익을 자유롭게 재투자하느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유보된 수익을 재투자를 하고 이것을 평균적인 수익률 이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기업의 가치 상승으로 이끌어지려면 매출액과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하는데 잘못된 투자, 예를 들어서 과거처럼 문어발식 확장이라든가 이런 식의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상당히 리스크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과거에 많은 투자들을 여러 방면에다가 해가지고 나름대로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주의해야 된다. 차라리 재투자를 보수적으로 하더라도 주주들에게 배당을 주는 회사가 더 유망할 수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는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국제적인 회계 기준이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평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가 매출액을 잘 내는 회사들이 지주회사들한테는 수익성으로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삼양사라든가 뭐 동국제강이라든가 한국재지라든가 윤철환이라든가 특히 이제 배당을 잘 주는 회사들이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많이 안 올랐습니다. 동국제강도 마찬가지고요. 한전이라든가 SK텔레콤 통신주들이 주가가 많이 안 올랐죠. 이런 회사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유보 수익과 관계돼서 좀 봐야 될 것은 잘 투자를 해서 이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회사들을 함께 봐야 되는데, 그런 회사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LG화학, 호텔신라 이런 회사들입니다. 저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뭐 꾸준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는데, 상장기업 분석 여러분들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보율은 2000%가 넘습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EPS 같은 경우도 거의 2배 수준이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작년 수준인데, EPS가 이렇게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익성을 잘 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사에 들어올 돈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이 회사가 조선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새로운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 새로운 시장에서도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유보율이 높은데도 주당 순이익이라든가 또는 영업이익률이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작년도에 10% 하던 것이 영업이익률이 올해 15%입니다. 그 얘기는 작년보다 5% 이상 더 번다는 거예요. 10,000원을 투자하게 되면 500원을 더 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재무제표 사항만 체크해봐도 좋은 회사들은 금방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마지막 내용인데요. 바로 인플레이션.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 됐죠. 워낙에 많은 돈을 시장에 풀다 보니까 돈의 가치보다 오히려 물가에 대한 가치, 재화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을 때 해외에서 기름을 갖고 들여온다든가 또는 금을 갖고 들여온다든가 원자재를 갖고 들여온다든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이것을 원자재로 해서 가공품을 만들어서 제품으로 환원했을 때 제품가를 움직일 수 있는 회사들이 좋습니다.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가 SK에너지라든가 하나케미칼이라든가 석유화학을 기초로 해가지고 새로운 화학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인데, 유가가 올라가면서 기술을 고도화시켜가지고 오히려 정제 마진 같은 경우 SK에너지가 그런 케이스고요. 화학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고도화시켜서 수익성을 더 올렸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만큼
원재료가에 대한 변동 요인들이 얼마만큼 제품가에 잘 반영시킬 수 있는 회사들인가라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그런 물가를 관리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들이라고 하면 상당히 규제를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주가의 탄력성이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물가가 움직였을 때 거기에 맞는 가격 상승이 해도 크게 거부 반응이 없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은 추가적인 수익성들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들이다라고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9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의 습관을 따라야 한다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오늘 이 9가지 판단 질문들 모두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 살펴볼 시간이죠. 네. 예, 관심 종목은 계속 방향이 변하지 않습니다. 저희 이제 12월 달이 돼서 저희 PB센터의 이제 PB들하고 앞으로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밀어볼 만한 종목군과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 토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걱정거리가 좀 나왔어요. 장이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과연 종목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는 짜야 된다. 왜냐하면 이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리스크를 줄여줄 것이고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다른 종목, 지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떨어질 수 있고 나중에 시장이 다시 움직였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어야 되지 않느냐. 시황과는 틀려지고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죠. 잘 나가는 회사와 못 나가는 회사가 서로 포트폴리오 안에서 오히려 시장 수익률을 초과할 수 있는 그런 업종군들을 같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심 업종은 가장 센 종목, 그리고 좀 안 오른 종목 중에서 차기의 주도주의 가능성으로 부각될 수 있는 종목. 그래서 조금 길게 보고 안 오른 종목하고 지금 강하게 움직여서 혹시 시장이 좀 더 오버슈팅이 나왔을 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회사,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좀 5가지로 좀 축소를 해서 볼 텐데요. 대표적으로 2차 전지 그리고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빼놓지 말고 꼭 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센 종목 2종목을 넣었습니다. LG화학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계속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된다. 현대중공업을 중공업만으로 봐도 앞으로 상황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차기 미래산업과 관련돼서 연관 지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테마를 다 같이 갖고 있고요. LG화학, 화학업종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또 2차 전지 산업, 미래성장 산업으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LCD, LED 이쪽 분야는 태블릿 PC라든가 또는 플렉서블한 그런 LED 산업, LCD 산업에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쪽의 시장 상황들,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시장들은 계속해서 성숙기로 진입할 수 있는 성장 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디스플레이 관련돼서 삼성전기, SDI, LG 디스플레이 중에 삼성전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가장 센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하지만 기아차보다 상대적으로 안 오른 부품 회사들 관심 있게 볼 필요 있지 않겠나. 그래서 만도 하나 넣어봤고요. 마지막으로 5종목 중에서 마지막으로 유통이라든가 소비 관련된 종목 중에서 중국하고 연관되어 있고 최근에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모드 투어를 인수한 호텔 신라가 관심골에 있어서 이렇게 5종목을 포트폴리오 짜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5종목 범위 내에서 한 종목만을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5종목 중에서 오르고 내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중이 없고 현금만 있으시다라면 10%씩 담으셔도 되고요. 또는 기존에 종목이 있으시다라면 뭐 5%씩 담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종목을 5종목 이내로 투자를 하시고 종목을 줄여서 핵심적인 종목에다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센터장님의 관심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상담 신청해주신 종목들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조해주신 투자 기법 그대로 살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하고 있죠. 013-3366-0110번으로 함께합니다. 가장 먼저 보내주신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다는, 진단받고 싶다는 분이신데요. 3764님께서 JS전설을 남겨주셨습니다. 24,150원에 매수하셨고요. 보유하신 비중이 20%인데요. 진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전선 업종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제 회사가 이제 시장 지배력이 높은 이제 LS전선, 대한전선 뭐 이런 회사들인데, LS전선은 뭐 스마트 그리드 쪽 분야에 이제 진출을 해서 적극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준비 과정에 있지요. 상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JS전선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에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JS전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매출액이라든가 그리고 매출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좀 늘었고요. 반면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이익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당 EPS 같은 경우에도 주당 순이익률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뭐 부채 비율이 높거나 그런 회사가 아니고요.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일단 올해까지는 본격적인 수익 기반들이 성장세로 돌아서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특히 이제 전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쪽 투자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쪽 서부 대개별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점이긴 하다. 그래서 주가는 전년 대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떨어져 있는 것은 맞고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직전 저점 수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은 적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는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본격적으로 매개가 들어오지 않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아직은 매수세 흐름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지금 직전에 2, 3개월 앞에 있는 단기 상승을 했을 때 물량 부담들을 오히려 쌓아놓고 있는 시기여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매수가가 24,000원대인 점을 고려해 보신다면 뭐 지금 12,000원대 있고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손절가를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보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한국정밀기계입니다. 2070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3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매수하신 비중이 25%입니다. 네. 예, 한국정밀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 시장이 좀 흔들리거나 그럴 때는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의 일부 추천이 좀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기계업종들 같은 경우는 두산인프라코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최근에 이제 관심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이제 기관 투자가들이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왜 매수했을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좀 살펴보게 되면,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액이라든가 주당 순이익이라든가 또 ROE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 회사는 워낙 유보율이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매수세가 주가가 상승을 하는 시기에 적극적으로 거래를 동반하면서 움직였는데, 문제는 주가가 상승하다 급격하게 조정을 받아서 다시 원점으로 들어오는 상태예요. 그러면 상승했을 때 매수했던 세력들이 직전 고점에서 털고 나갔느냐라고 살펴봐야 되는데, 그때 실질적으로 올라갔을 때 물량을 정리했던 세력들은 외국인 투자가들이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상으로는 기계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승할 수 있고, 기계업종들의 전반적인 전망들은 그다지 나쁘진 않지만 주도업종으로 부각되려면 조금 내년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매수가가 37,000원대라고 말씀을 하셔서 37,000원대면 아마도 직전 고점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 상승 흐름들이 지지 기반에서 반등을 주고 있고, 반등은 45,000원대 내외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권대를 중심으로 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물량을 줄일 수 있는 기회일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하면 주도주의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물량을 축소하셔도 되고요. 또 현재 상승은 거래를 동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는지를 체크하시면서 보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070님이 보내주신 한국정밀기계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JMI인데요. 1779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JMI를 3,78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JMI 살펴볼까요? 예, 3,700원이면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이네요. 네. JMI는 회사가 어떤 특별하게 그 회사의 어떤 성장 가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근데 자회사가 상당히 좋은 실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 100% 지분을 갖고 있는 정문전자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문전자가 나름대로 실적이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제적인 회계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자회사의 지분표 평가이익이 이 회사에 반영됐을 경우에는 주가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의 흐름들이 워낙 소형주이고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는 주가가 거의 바닥 국면에 와 있다. 그리고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은 이미 지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 12월 지나고 나서 이 회사의 그 실적이 확인이 되는 이 회사가 실적이 이제 12월 달을 기준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회사인지를 좀 살펴보시고요. 12월 결산법인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봄이 올 때까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비중도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들 권해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한화증권 한번 살펴볼까요? 164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한화증권을 9,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매수하신 비중이요 70%입니다. 증권주 항상 좋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분은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항상 좋다고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네. 증권주 중에서도 강한 종목만 봐야 된다.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키움증권이나 대우증권 같은 리테일 관련된 증권주였습니다. 개인 이제 브로커리지를 많이 하는 그런 증권주가 좋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일단 이 종목은 올해 9,500원 간 경우는 연초에 한 번 있었나요? 그때 고점이 9,600원 갔으니까 연초 왜 그러니까 올해 매수하신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아마도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도 증권주 중에 저는 이제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회사 이제 우리 사주를 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증권주는 당장 뭐 시장이 좀 흔들리고 그러더라도 올해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중심의 시장이었고 또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도 펀드 환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당장 개인 투자가들의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랩 상품이라든가 개인 투자가들의 자금들을 받아낼 수 있는 시장의 다양한 상품들 또 시장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서 보면 경기 회복 시그널로 하반기에는 갈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의 증권 업종들은 후반기에 좋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가 저점을 높여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 업종들 이미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 물려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타이밍상 많이 늦었다라는 측면이고 저점이 움직이는 모습들은 비교적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어서 추세상의 저점이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LS산전. 기분 좋은 문자가 왔는데요. LS산전을 7817님께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가 66,600원, 30% 갖고 계신데요. 현재가가 82,300원입니다. 네. 예, 아주 좋은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중장기로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LS산전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리드의 대표적인 주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당장은 주가가 탄력적으로 시장에 부각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의 물량들이 다 털려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고 특히 LS산전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쁜 회사도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조금씩 주가가 빠질 때마다 분할해서 사야 되는 그런 종목군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매수가가 낮은 상태이시고 중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직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다. 한번 짚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들이라든가 영업이익들을 고려해 봤을 때 작년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보다 소폭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평균적인 이 회사를 퍼를 봤을 때 5,000원을 EPS 기준으로 봤을 때 퍼가 15에서 18 그리고 퍼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주가의 상승 여력들을 갖고 있고 성장성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는 측면에서는 중장기 보유를 하신다라면 오히려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LS산전 살펴봤는데요. 앞서 맨 먼저 살펴드렸던 JS전선 살펴드렸던 분이요. 3764님께서 진단 아주 잘 들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디오텍입니다. 디오텍을 313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매수하신 매수가가 8,400원, 비중이 10%입니다.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시장의 주도주이냐,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다라면 최소한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성장 가치가 있거나 실적이 안정되거나 세 가지는 만족해 줘야 되겠죠. 회사가 안정적이냐, 망하지 않을 회사이냐, 부도 위험성이 적으냐 이걸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회사가 주도주가 아니고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이 회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내재적인 가치가 있느냐를 좀 봐야 됩니다. 제가 디오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소형 종목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단말기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뭐 이런 부분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면 올해 예상되는 EPS라든가 매출액 같은 경우가 매출액은 전년도보다 좀 늘어났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40억, 50억 내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개인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종목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거래량의 흐름에 따라서 개인 투자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래량, 기관이나 외국인은 건드리지 않는 종목이에요. 결국은 우리 주변 사람들이 건드리는 종목이죠. 그래서 차트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는 주가가 올해 10월 달 이후에 주가가 반짝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 거래를 동반하면서 올라갔었는데 문제는 거래 없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올라오면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측면에서는 매수하신 가격권대가 8,400원대면 현재가 7,700원이니까 약 20% 정도 손실을 보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올라오면 물량을 좀 8,000원 넘기면 물량을 좀 정리를 해서 기관이나 외국인, 시장에 관심 있는 그런 종목으로 10,000원짜리를 100만원어치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만원짜리를 10주 투자하는 것도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주가 하락은 더디게 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종목 교체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오텍 살펴드렸고요. 이어지는 종목은 DMS입니다. 6319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12,4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60%입니다. DMS, 디스플레이 관련주에서 아까 강의 내용에서도 잠깐 살펴주셨는데요. 네.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장의 주도주로서 강하게 부각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타이밍을 좀 밀어놓을 필요가 있겠지만, DMS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실적들이 계속해서 최근 4년 연속 늘어나는 회사, 매출액이 4년 연속 거의 해마다 2배 가까이 성장을 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시장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좀 어려웠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좀 더 조금씩 더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펄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이 회사의 주가가 최소한 현재 기준에서 10,000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12,000원 정도 이상 적정 주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최근에는 여름에 6월달, 7월달에 기관 투자가들이 내놓았던 컨센서스의 적정 주가가 20,000원대였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18,000원대로 떨어져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바라보는 탄력성은 좀 둔화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둔화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차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 둔화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살펴본다면 전년도에 비해서, 이게 작년도 가격이죠. 전년도에 비해서 이 회사는 올해 수익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6월달 가격 대비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오히려 최근에는 외국인 매수에서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들이 가능하고요. 단기 매매 측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데이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또 2, 3일 거래 트레이딩은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계양전기 한번 살펴볼까요? 계양전기를 376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313원에 매수하셨고요. 20%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망과 함께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다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횡보를 했던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계양전기 하면은 언뜻 생각하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제 전동공구, 계양전기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회사의 이제 실적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시장의 성숙기에 들어가서 꾸준하게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시장에 부각되려고 하면 전기차나 스마트 그리드, 또 이런 쪽에서 계측기 분야 관련된 쪽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테마가 형성되고 이쪽 분야에서 나름대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뉴스성 호재들이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이것과 관련돼서 하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중소형 종목들, 그리고 원자력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중소형 종목들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거의 다 주가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풍력 관련된 회사들 중에서도 중소형 종목들, 즉
이들 회사들이 당장 한때 이슈로 부각됐다가 주가가 추가적인 성장성이라든가 매출액들이 나오지 않으면 한때 이슈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주가가 본격적으로 움직일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측면이고요. 매수 가격을 살펴보니 3,300원대이기 때문에 현재 측면에서는 반등을 시도해서 보유하신 가격권대 전후, 즉 3,000원대 전후까지는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시기가 좀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익성을 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을 이용해서 물량을 좀 줄여주셔라. 그리고 지금은 지지 기반에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을 233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23,500원에 매수하셨고 20% 갖고 계신데 장기로 내년까지도 괜찮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매수하시는 가격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 뭐 수익이 네. 났으니까 네. 뭐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부담이 없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 시장이 꺾이더라도 이런 회사들은 잘 안 밀린다. 즉 주가가 밀리더라도 상대적으로 적게 밀리는 회사다. 앞서 이제 현대중공업 말씀드렸는데 삼성중공업은 조선업종들 중에서도 나름대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드릴십이라든가 또 나름대로 그 밸류 펌프라고 해서 이제 물을 순환시켜주는 환경오염과 관련된 그런 기술력을 국제적으로도 나름 삼성중공업이 인정을 해서 내년에도 매출액이 추가적으로 또 성장성이 부각되는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탄력 둔화가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인데 이것에 너무 개의치 마시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받았을 때 오히려 물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도 괜찮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3만 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한 한 낮은 가격대 때는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유효하다. 그리고 매수가가 이미 낮기 때문에 오히려 밀리면 종목을 더 늘리셔도 상관없다. 내년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전략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담받지 못하신 분들은요, 내일도 기회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대박클럽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전장석의 실전투자 바이블 강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상담받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저희에게 문자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문자 번호로 함께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강의해 주시고요, 상담까지 맞춰주신 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내일은요, 키움증권 주식 커뮤니티 엑스원 전문가 주신왕의 특공개미 프로젝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꼭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박클럽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